로스앤젤레스 주변의 산불로 각광을 받는 곳이 있다. 게티 센터이다. 서규재벌 폴 게티가 모은 미술품을 전시하는 곳이다. 민간인이 세운 세계 최대의 미술관인데 워낙 방화 시설이 완벽하여 아무리 산불이 가까이 오더라도 대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로스앤젤레스 근교 산리에 있는 게티 센터 이야기와 게티 손자 납치 사건을 다룬 영화 올터 머니 인 더 월드를 소개한다. 폴 게티는 오클라호마에서 유전 개발에 척수, 돈을 벌기 시작하였다. 그를 세계 최대 부호로 만든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중립지대 유전 탐사 성공이었다. 그는 이 유전에서 한 해에 1600만 배럴의 기름을 뽑아냈다. 게티는 런던 규례 대저택에서 살았다. 저택에 전화기 다이얼엔 자물쇠를 채워놓았다. 출입하는 이들이 멋대로 해외 전화까지 걸어 전화비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의 사생활은 행복하지 못하였다. 5번 결혼과 이혼을 거듭하였다. 장남은 자살하고 손자도 납치되었다가 풀려난 뒤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약물 중독자가 되어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하여 50대 초반에 죽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손자 게티가 1973년 7월 10일 로마에서 납치되어 남부의 카라브리아로 끌려갔을 때 나이는 16세. 풀려난 것은 그의 12월 15일. 게티는 손자가 풀려 나와 전화를 걸었을 때 받지도 않았다고 한다. 폴 게티는 최고 수준의 미술품 수집가였다. 1994년에 로스앤젤레스의 퍼시픽 팰리사데스 저택 근방에 갤러리를 지었다가 수집품이 늘어나자 본격적인 미술관으로 게티의 빌라를 세웠다. 1974년이었다. 게티는 2년 뒤 1976년에 죽었는데 한 번도 이곳을 찾지 않았다. 여기에는 약 44,000점의 그리스 로마의 스트루스칸 미술품이 소장되어 있고 연간 40만 명이 찾는다. 게티 트러스트는 게티의 유산으로 또 다른 미술관을 짓는데 브렌트우드 지역의 산타모니카 산에 세운 게티 센터가 그곳이다. 13억 달러가 들어갔는데 건물과 토지만 38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 두 미술관을 운영하는 게티 트러스트 재단은 약 62억 달러의 기금이 있다. 게티 센터엔 희대의 명품들이 많다. 이 미술관은 입장객 수 연간 170만 명로 세계 27위다. 1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공예 아이리스도 여기에 있다. 게티 센터 미술관은 여러 건물과 정원의 복합시설이다.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한 건물은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1만 6천 톤의 회갈색 석회화로 벽면을 꾸몄다. 내려다보는 경치는 바다, 언덕, 시가지 등 장대한 파노라마이다. 폴 게티 미술관은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 도굴품과 도난품 등 범죄성 있는 미술품을 많이 사들였다가 수사 대상이 되자 수십 개를 두 나라에 돌려준 적도 있다. 그 중에는 시실리에서 가져온 무르간티너의 비너스도 있다. 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대한극장에서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제목이 All the Money in the World, 이 세상의 모든 돈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133분짜리입니다. 이 감독한 사람은 글래디에이터라는 금투사 영화로 아카데미상을 많이 받은 리들리 스캇이라는 영국인 감독입니다. 이 주인공은 이 영화 All the Money in the World의 주인공은 폴 게티입니다. J. 폴 게티. 이 석유 재벌로서 1950년대에는 미국에서 최고 부자였습니다. 최고 부자. 이 사람 역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크리스토퍼 플럼너라는 사람이 합니다. 크리스토퍼 플럼너는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보셨을 영화 1960년대에 나온 사운드 오브 뮤직, 줄리 앤드루스가 노래를 부르는, 그리고 그 영화의 딱딱한 모습의 대령, 근엄한 대령으로 나오는 사람이 크리스토퍼 플럼너였습니다. 이제 세월이 50년이 흘렀습니다. 이분이 88세로서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폴 게티 손자 납치 사건, 그때 폴 게티가 82살이었으니까 그 역을 합니다. 이 영화는
이 화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화는 사실은 작년에 다 찍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11월쯤 되면은 개봉을 앞두고 다 찍어 놓았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이 영화에서, 오리지널 영화에서 이게 재촬영을 한 영화인데요. 여러분 케빈 스페이시라는 배우를 아실 겁니다. 유주얼 서스펙트, 뷰티풀, 아메리칸 뷰티에 나와서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받은 사람인데, 그것보다는 드라마 연속극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미국 대통령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요새 한참인 이른바 미투 성추행 사건과 연루된 게 폭로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영화를 개봉하면 안 보잖아요. 다시 찍었습니다. 다시 찍으니까 크리스토퍼 플럼너를 부랴부랴 섭외를 해가지고 다시 찍는데 며칠 걸렸느냐 하면은 9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빨리 찍죠. 그래서 작년 12월 18일에 개봉이 되었는데, 다시 찍느라고 추가 비용이 $10,000만 들었답니다. 제작비는 $5,500만. 현재 매출액이 전 세계적으로 $4,500만 본전은 뽑고도 많이 남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크리스토퍼 플럼너가 88에 아주 일생일대 연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며칠 전에 뉴욕타임스도 보니까 일면에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플럼너란 분은 원래 연극을 많이 합니다. 연극 배우, 성격 배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위대한 인물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위대하기도 하지만 아주 논쟁거리가 많은 인물을 연기를 했습니다. 88살에 나무 조연상 후보로 아카데미상에 지금 추천이 됐습니다. 최장수, 가장 나이 든 후보 지명자가 됐습니다. 이 영화에는 사실은 주인공은 납치된 게티의 손자의 어머니 미셸 윌리엄스라는 여자 배우가 주연이고, 조연으로는 다니엘 월버그라는 이 배우인데, 이 배우는 조연이 아니라 주로 다른 영화 같으면 이제 주연을 할 사람인데, 어쨌든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주인공이 크리스토퍼 플럼머처럼 느껴집니다. 사실은 조연인데 그 화면을 압도하는 나이 많은 노회한 냉혈적인 대기업인 폴 게티 역에 딱 맞는 그 화면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처음 시작이 흑백 영화가 아닌가 착각할 정도인데, 1970년대의 로마, 이탈리아를 그리니까 어둡습니다. 그게 오히려 실감을 좀 더하는 것 같습니다. 군더더기가 없고 숨가쁘게 흘러가는데, 이 영화에서 흔히 있는 부자연스러운 반전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 영화에서는 폴 게티가 주인공입니다. 사실은 여기 폴 게티는 이 영화에서는 돈밖에 모르는 냉혈한 세계 최고 부자이면서도 최고 구두쇠로 그려져 있습니다. 최고 구두쇠로. 납치된 손자를 구하기 위해서 별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인질 대금을 어떻게 좀 깎을 거냐 하는 데만 신경 쓰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인물 폴 게티는 어떤 사람이냐? 일부러 오클라호마에서 유전을 개발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부호로 만든 것은 중동 진출입니다. 중동 사우디와 쿠웨이트 접경지대, 그 중간 중립지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1953년에 큰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큰 유전을 발견했는데, 그 유전 하나에서만 1년에 한 1600만 배럴의 기름을 뽑아냈습니다. 이분은 로스앤젤레스 살다가 런던의 근교에 있는 대저택에서 살았습니다.
대저택이 이번 영화의 배경인데요. 거기에 여러 전화기가 있는데 전화기마다 다이얼에 열쇠를 채워놨다. 자물쇠를 채워놨다고 합니다. 아무나 와서 전화 걸지 못하도록. 막 해외 전화를 막 걸고 하니까 전화비가 많이 나오니까 신이질이 나서 그렇게 했다는, 이건 싫어합니다. 이 폴 게티는 돈은 참 많이 벌어서 1950년대 후반에 가면 포춘지에서 미국에서 최고 부자로 이렇게 랭킹을 매겼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돈이 행복을 사지는 못한다. 사생활은, 또 결혼 생활은, 자식 농사는 아주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5번 결혼과 이혼을 거듭했습니다. 이 영화에도 나오는데, 이 납치된 게티 3세의 아버지는 마약 중독자가 되었고, 이혼하고, 또 재혼한 여자는 또 헤로인 중독이 돼가지고 변사를 하고, 또 이 폴 게티의 장남은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손자도 납치되고, 여기 납치된 손자 게티 3세죠. 게티 3세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놓아서 그런지 아주 좀 골칫덩어리 학생이었어요. 영국 세인트 조지 국제학교를 다닐 때는 교장을 비난하는 낙서를 했다가 퇴학되고, 그 뒤 이제 이혼한 어머니가 있는 로마로 와서 보헤미안 생활을 하면서 마약도 하고 뭐 이런 등등을 하다가 1973년 7월 10일 로마에서 납치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납치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가 또 장난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불량소년이었죠. 그래서 남북 카라브리아로 끌려가고 이 집 저 집 전전하면서 이제 납치한 마피아가 1,700만 달러를 요구합니다. 1,700만 달러. 그러나 폴 게티는 기자들 있는 자리에서 한 푼도 안 준다고 합니다. 한 푼도 안 준다. 왜냐? 내가 지금 손자가 10명이 넘는데 돈 줬다가는 10명이 다 납치된다. 아주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납치범들이 공갈이 안 통하니까 실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영화에 아주 잔인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피아가 의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마취도 하지 않고 귀를 하나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어느 언론사로 보내버립니다. 신문사로 보냅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신문사에서 잘려나간 귀를 받아가지고 게티 3세의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이걸 기사화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허가를 요청하는 그런 아주 괴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돈을 안 주면은 다음에는 팔을 하나 잘라서 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협박을 하니까 그때 비로소 폴 게티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결국 300만 달러를 주고 풀려납니다. 300만 달러. 근데 이 폴 게티는 300만 달러 같으면 그 당시에 지금 환산해가지고 100억 달러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별것 아닌데 그것도 아끼려고 200만 달러는 소득 공제가 되니까 자기가 내고 나머지 100만 달러는 아들한테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들이 내도록 합니다. 연리 4%로. 그래서 풀려납니다. 이 풀려난 이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풀려나니까요. 근데 그 후일담은 이 영화에는 안 나옵니다. 그 뒤가 참 좀 비참합니다. 이 풀려난 게티, 그때 나이가 16이었어요. 게티 3세는 그 충격을 해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6살 소년이 마피아한테 붙들려가지고 마구간 같은 데서, 헛간 같은 데서 감금 생활을 하면서 협박도 받고 귀도 잘리고 어떻게 제정신이 되겠습니까? 풀려난 다음에 약물 중독에 걸렸다가 나중에는 뇌졸중이 와서 반신불수가 된 상태에서
또 돈은 많으니까, 주변에서 뭐 휠체어 타고 스키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보살핌은 받았지만은 나중에 거의 실명하고 말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쉰을 넘자마자 죽었습니다. 또 아버지를 상대로 뭐 소송도 하고, 그 영화는, 그 장면은, 그런 이야기는 이 영화에는 없습니다. 자, 폴 게티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폴 게티 이야기로. 여러분 로스앤젤레스에 가보시면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저 산 꼭대기 위에 하얀 건물이 있는 앞을 가끔 지나치게 됩니다. 그게 폴 게티 센터인데, 폴 게티 센터, 폴 게티 뮤지엄이라고 그럽니다만은, 그게 바로 이 영화에서 폴 게티가 이 미술품 또 고대의 조각품을 사모으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 영화에 의하면은 폴 게티도 참 어려움이 많아요. 맨날 자기를 도와달라는 편지가 옵니다. 답장을 쓸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편지마다 대답을 하다가는 나도 당신처럼 파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싫어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갑니다. 돈이 많은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또 배신도 많이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싫고, 또 가정생활, 자식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져서 자식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술품을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미술품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죠. 미술품과. 그러면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미술품을 모았습니다. 아마 개인 20세기에서 한 개인이 모은 미술품의 질과 양으로는 폴 게티가 1등일 겁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 모으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집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분이 1970년대에 자기가 살던 로스앤젤레스 집 근방에 갤러리를 지었다가 모자라니까 이제 게티 빌라라는 큰 미술관을 짓습니다. 게티 빌라. 거기에 지금도 있습니다. 게티 빌라에 약 4만 점의 천하의 명품을 전시를 합니다. 주로 그리스 로마의 조각품이죠. 그럼 나중에는 이 사람은 1976년에 죽습니다. 폴 게티는 1976년에 죽는데, 죽고 나서 막대한 유산을 남깁니다. 게티 트러스트 재단으로 넘겨서 거기서 또 하나를 더 지어요. 그게 지금 그 산타모니카 산 정당 나지막한 산 꼭대기에 있는 게티 센터입니다. 게티 센터. 게티 센터까지는 주차장에서 올라갈 때 이 기차 비슷한 걸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만, 이 게티 센터를 지었습니다. 이 게티 센터는 그 복합 건물인데, 저도 지난 여름에, 지난 가을이군요. 지난 가을에 갔는데, 그 뒤에 또 저 딸하고 외손녀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무슨 공부를 한다고 가더니 또 거기 갔다고 합니다. 벌써 우리 3대가, 저희 집안 3대가 폴 게티와 인연을 맺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썼다는 이야기죠. 가정사는 그렇게 불행하고 구두쇠였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수집한 것이 미술관이 되니까 여러 사람들을 즐겁게 만듭니다. 더구나 이 폴 게티 센터는 하나의 산정도시입니다. 산정도시. 거기에는 그야말로 굉장한 전시품, 미술뿐만 아니라 그 건물 자체가 예술품입니다. 리처드 마이어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는데,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16,000톤의 회갈색, 베이지색이죠. 베이지색 석회화로 벽면을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스앤젤레스 날씨가 좋으니까 햇볕을 받으면은 아주 하얗게, 온천지가 하얗게 보이고, 그리고 자연채광, 그 전시실도 자연채광을 많이 했으니까 답답하게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즐기면서 보고, 또 바깥을 내려다보면은 바다도 보이고 언덕, 시가지, 아주 파노라마가 근사합니다. 이 폴 게티는
주로 이탈리아, 그리스의 이 미술품을 많이 수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굴품과 도난품 등 이 불법 범죄성 이 물건들을 많이 수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정부 쪽에서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흘러 들어가서 게티 손으로 들어갔다 해가지고 반환 요구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한동안 일종의 국제 문제가 돼서 상당 부분을 아마 수십 점을 돌려주었습니다. 돌려준 것 중에서는 천하의 명작도 있습니다. 여기에 게티 센터에 있는 그 미술관에 전시된 전시품은 렘브란트, 세잔느, 모네, 마네, 그리고 고흐의 그림 중에서 아이리스, 붓꽃입니까? 아이리스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흐는 평생 1000점 이상을 그렸는데 동생을 통해서 판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죽고 나서 유명해져 가지고 고흐의 그림 중에서 하나가 1억 달러씩 이상 팔린 게 4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이리스인데 이게 게티 센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올드만 인디 월드, 이 세상의 모든 돈이란 이 영화는 소설이라보다는 어떤 책, 전기라고, 게티의 전기에 기초해서 만든 영화지만 역시 극적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일단 게티, 손자 게티를 풀어주고 나서 마피아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부하들을 풀어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럼 이 납치범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거기 보면 한 10여 명이 작당한 걸로 나오는데 나중에 다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막 총격전도 벌리고 맞아 죽고 하는데 그런 건 없고 다 체포가 되었는데 기소된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마피아가 재판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말 안 들으면 막 판사를 죽이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본 다음에 저는 폴 게티 뮤지엄에서 지난 11월에 촬영했던 그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서 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뭐냐? 악착같이 돈을 번다. 개처럼 벌고 정성처럼 쓴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폴 게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돈을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아주 치사할 정도로 모았어요. 그러나 쓸 때는 잘 썼습니다. 왜냐? 영원히 변치 않는 아름다움에 투자를 한 거죠. 아름다움. 미술품은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움에 투자를 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은 폴 게티에 대한 이야기는 석유 이야기보다는 어마어마한 2개의 미술관, 게티 센터는 연간 한 200만 명이 들어옵니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미술관은 루브르 박물관인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미술관 랭킹으로는 한 27, 8등 된다고 합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마다 폴 게티의 돈의 혜택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공돈, 아들대로 넘어가면 이게 공돈입니다. 공돈을 쓰게 되면 인간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착같이 돈을 벌 때도 타락을 하지만은 공돈을 물려받은 사람은 그 공돈에 눌려가지고 인간이 파멸한다. 행복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다. 그것이 이 영화의 교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